안녕하세요. 제니스 병원장 정영원입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가슴 성형입니다. 네. 성형 중에서는 가슴 성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가슴 성형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은 대부분 이제 가슴 크기를 이렇게 많이 고려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보형물의 촉감 또 모양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뿐만이 아니라 이 바디라인 전체를 고려해서 뭐 팔뚝이나 또 윗배가 이제 살이 많으면 지방 흡입을 같이 해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슬림한 그런 라인을 만들길 좀 원하세요. 네, 원장님, 가슴 보형물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어떤 종류와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이제 가슴의 어떤 촉감과 이 모양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을 결정하는 뭐 중요한 요소로는 이때 보형물이 거의 뭐 90% 정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분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모양과 종류별로 구분해 보죠.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가리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와 물방울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형물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스무드, 텍스처, 또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라운드 타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드 타입이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형물 모양이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돔처럼 되어 있는 이런 보형물이고요. 이 라운드 보형물은 이제 대칭을 맞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돌아도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신체에 삽입이 되었을 때 윗부분에 이제 볼륨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헬스 하는 사람이나 어떤 비키니를 많이 입는 사람 중에 윗가슴 볼륨을 조금 높이고 싶다 이런 데는 조금 유리한 보형물이죠. 근데 단 이제 가슴이 너무 없거나 또 타이트한 피부일 경우에 동그란 일인 윤곽선이 조금 드러나서 조금 인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물방울 보형물.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고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모델이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보면 앞에서 보여준 라운드 타입과는 다르게 밑으로 조금 처진 듯한 이런 보형물입니다. 이 물방울 보형물은 가슴 라인과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윗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고 또 아래 가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어서 자연 가슴 모양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보형물이 들어가서 혹시나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단점이 있는데 이런 비대칭적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조금 돌지 않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이렇게 조금 거칠고 좀 딱딱하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진 모양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충전되는 충전물, 우리는 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젤이 조금 더 응집성이 있고 밖에 있는 껍질을 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쉘이 조금 더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앞에서 설명한 그런 라운드 타입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 그러나요? 좀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표면 이제 타입별로 다시 한번 또 분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형물의 구조를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있으면 맨 바깥쪽에 있는 거를 껍질, 쉽게 말해서 껍질, 쉘이라 그러고 그 안쪽에 채워져 있는 충전물을 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무스 타입은 이 충전물을 감싸는 이 껍질이 표면이 얘가 그러면 스무스 타입인데 표면이 굉장히
질감이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도 조금 부드럽고 쉘도 얇아서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이런 거는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 타입보다는 조금 구형 구축 생길 확률이 조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마사지를 조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사지를 할 때의 통증을 보통 여성분들 또 출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아프냐면 전몸살 이렇게 할 때 그걸 풀어주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다. 그걸 이제 뭐 몇 개월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타입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마사지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스무스 타입도 넣는 위치가 근육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텍스처 타입과는 별 구형 구축이 더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논문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스무스 타입 넣고 근육 아래에 넣으면 마사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텍스처 타입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텍스처 타입이죠. 앞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보면 색깔도 조금 글래시하다 그러나요? 좀 불투명한 느낌, 또 유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우윳빛 같은. 그래서 이 껍질이 조금 거칠게 표면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만져보면 얘가 조금 이제 까칠까칠한 느낌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까칠까칠한 느낌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사이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자라 들어가서 캡슐이 형성되는데 이게 굴곡이지니까 이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구형 구축이나 딱딱한 그런 부분들이 적게 생기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스무스 타입에 비해서 보형물의 좀 운동성이 표면이 거치니까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고 좀 껍질이 스무스 타입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서 보형물이 조금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의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유행하는 이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은 스무스 타입 보형물의 어떤 장점과 텍스처 타입의 장점을 합쳐놓은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텍스처 타입보다는 표면이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요철이 조금 가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형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표면 처리는 기존 스무스 타입의 어떤 단점을 보완시켜서 구형 구축의 확률은 또 최소화하고 질감은 스무스 타입처럼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 촉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충전율을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젤을 많이 충전하면 모양은 조금 좋으나 좀 딱딱한 느낌이 들죠. 반대로 충전율을 낮추면 부드럽긴 하나 이렇게 바람이 뭔가 빠진 듯한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 물결 모양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물결 모양을 리플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리플링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플링 현상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리플링 현상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리플링 현상을 쉽게 말해서 축구공에 우리가 바람을 가득 넣으면 공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지만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축구공에 공기를 조금 빼면 이제 소프트하고 부드럽긴 한데 공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예쁘고 동그랗게 이렇게 탱탱하게 되는데 이제 바람이 빠진 풍선은 이 겉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조금 물결 모양으로 굴곡도 보이고 이렇게 이쁘진 않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보형물은 이 껍질과 충전물의 어떤 특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이 충전은 하지만 소프트한 보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보형물일수록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선호하는 가슴 보형물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년 전만 해도 이제 남들에게 뭐 티가 안 나도록 뭐 자연스러운 이런 사이즈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썼던 보형물들을 보면 한 180에서 한 225cc 정도를 많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이제 티가 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 한 300cc 기준으로 업, 다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원장님 300cc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데 또 보통 여성 속옷 사이즈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환자들도 상담하러 와서 뭐 몇 cc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속옷 사이즈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속옷 사이즈로 좀 이렇게 아무리 해도 회사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차이는 납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그래도 뭐 좀 보편적으로 쉽게 말해서 보통 속옷 사이즈로 봤을 때 꽉 찬 B에서 C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 오는 분들 보면 꽉 찬 B컵이나 C컵 사이즈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마네킹 이 사이즈를 보면 한 300cc 정도의 보형물을 착용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형물을 한 정도 넣으면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원래 이제 자기 가슴과 이 보형물이 합해진 크기가 최종적으로 이 밖에 속옷 사이즈가 되는데 원래 자기의 가슴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보형물을 넣는다고 해서 똑같은 크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가슴 사이즈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개인차가 다 있고 어떤 정답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가슴이 단순히 뭐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요. 또 무조건 또 크고 또 볼륨이 있는 가슴 사이즈보다는 본인의 어떤 체형, 피부의 상태 등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의 신체에 어울리고 뭐 균형 잡힌 크기의 뭐 자연스러운 가슴이 저는 뭐 가장 이상적인 가슴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좀 더 자세히 이제 말하자면 뭐 꽉 찬 B컵 또는 C컵 정도의 크기에 이 목 파인 여기 이렇게 쇄골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측 유두를 연결한 선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그 한 변의 길이가 21cm 정도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보형물의 종류와 또 크기도 선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과정이 이 선택하고 또 체험해보는 이런 과정이 수술 자체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보형물은 자신의 체형에 잘 맞는 보형물이라고 하셨는데 체형에 맞는 보형물 선택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물방울 타입의 경우는 유두에서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짧고 가슴이 좀 타이트한 경우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슴이 이렇게 너무 작고 흉곽이 작으면서 좀 소프트한 느낌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이제 수술하기에 이제 까다로운 피부가 아주 얇은 환자나 가슴이 많이 빈약한 환자의 경우에서는 보형물 윤곽이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또 소프트한 촉감을 또 더불어 원하는 경우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뭐 프리미엄급 보형물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모티바 보형물이나 멘토사의 어떤 메모리 겔 보형물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보형물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다음 가슴 성형 두 번째 시간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해주셔야 될 것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